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콘서트면 당연히 함성이 터져야 하는데 왜 김호중 공연장은 오히려 조용해질까? 라는 미스터리를 파헤칩니다. 환호 대신 숨이 모이고 박수 전에 침묵이 흐르는 그 순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김호중 무대가 반대로 관객을 붙잡는 이유를 이야기로 풀어드립니다. 공연장에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대합니다. 콘서트란 원래 소리를 지르는 곳이니까요. 조명이 번쩍이고 비트가 터지고 와 하는 함성이 천장을 뚫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김호중 공연장에서는 그 정상이 무너집니다. 이상할 만큼 조용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조용한 게 아니라 숨이 모입니다. 입이 아니라 가슴이 먼저 반응합니다. 누가 소리 질러 라고 외치기도 전에 관객 스스로 목소리를 접어버립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여기서는 환호보다 경청이 더 큰 외유가 됩니다. 처음 온 사람은 당황합니다. 이거 콘서트 맞나? 왜 다들 갑자기 착해졌지? 그런데 그 당황이 딱 한 번, 단 한 음에서 끝납니다. 김호중의 저음이 시작되는 순간 객석의 공기 자체가 다른 규칙을 선택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콘서트 공식이 없습니다. 오프닝 영상도, 과장된 등장도, 오늘 밤 미쳐봅시다 같은 버튼 멘트도 없습니다. 무대 중앙에 서 있는 건 단 한 사람. 그가 손을 휘두르며 분위기를 끌어올릴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호중의 공연은 흥분으로 시작하지 않고 확신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관객은 흔들림 없는 한 호흡을 듣는 순간 깨닫습니다. 아, 오늘은 소리로 덮을 필요가 없구나. 오늘은 무대가 이미 준비돼 있구나. 일반 공연이 관객을 들뜨게 만든 뒤 감정을 만들어낸다면 김호중의 공연은 감정이 먼저 관객을 붙잡고 그 다음에 환호가 늦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공연장에선 박수도 한 박자 늦고 함성도 한 박자 늦습니다. 늦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관객 반응이 커야 공연이 산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김호중 공연은 그 반응이 다른 모양으로 터집니다. 이곳의 반응은 소리의 폭발이 아니라 감정의 누적입니다. 노래가 끝나자마자 터지는 환호 대신 박수가 나오기 직전에 찾아오는 짧은 정적. 그 정적은 무대 사고가 아닙니다. 관객이 감정을 수습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영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순간과 같습니다. 김호중은 그 순간을 압니다. 더 놀라운 건 관객층입니다. 김호중 콘서트엔 중장년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60대 이상도 함께 앉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같은 노래에 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보통은 세대마다 박수 포인트가 다르고 환호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공연에선 이상하게도 반응의 타이밍이 겹칩니다. 누가 지금 소리 질러야 하는데 라고 눈치를 주지도 않는데 모두가 동시에 숨을 고르고 동시에 삼키고 동시에 조용히 울컥합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믿고 듣는다는 것. 공연의 핵심은 결국 신뢰인데 김호중이라는 이름은 그 신뢰를 이미 표처럼 쥐고 들어오게 만듭니다. 관객은 기대를 걸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확인하러 들어옵니다.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겠지? 그 믿음이 관객을 조용하게 만듭니다. 소리 질러서 분위기를 보완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 공연의 구조를 더 깊게 보면 김호중이 무대에서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 태도 자체가 관객의 행동을 바꿉니다. 무대 위에서 절제된 감정을 보여주는 가수 앞에서 관객은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추게 됩니다. 응원봉을 흔들며 에너지를 뿜어내는 대신 박수로 정리를 하고 경청으로 힘을 보탭니다. 그 결과 공연장은 하나의 합의된 공간이 됩니다. 오늘만큼은 소리를 믿고 맡기자. 오늘만큼은 함성으로 덮지 말고 노래를 그대로 받자. 이런 묵시적인 약속이 공연의 공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기는 한번 형성되면 무섭게 강합니다. 옆 사람이 조용히 듣는데 나만 소리 지르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분 좋은 긴장입니다. 내가 지금 정말 좋은 걸 듣고 있구나. 라는 감각이 객석을 지배합니다. 김호중의 성악 기반 발성은 이 구조를 완성시키는 결정타입니다. 마이크에 기대지 않는 호흡, 흔들리지 않는 음정, 가슴에서 올라오는 울림. 그는 큰 소리로 관객을 때리지 않습니다.
대신 울림으로 공간을 채웁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몸으로 먼저 느껴집니다. 바닥이 진동하고 공기가 흔들리고 그 순간 관객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금 소리 질러버리면 이 울림을 놓치겠다. 그래서 조용해집니다. 단순히 외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받기 위해 조용해지는 겁니다. 콘서트에서 관객이 스스로 감각을 조절하는 순간 무대는 이미 압도적입니다. 여기에 김호중의 말 없는 진정성이 추가됩니다. 그는 무대에서 자신의 고생담을 길게 늘어놓지 않습니다. 감동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눈물 버튼을 누르지도 않습니다. 대신 노래 한 곡에 시간을 넣습니다. 그 태도는 관객에게 이상한 안정감을 줍니다. 꾸미지 않는 사람 앞에서 관객도 꾸미지 않게 됩니다. 과장된 리액션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저 조용히 듣고 조용히 울컥하고 끝나면 조용히 박수치는 방식으로 진짜 감정을 꺼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김호중 공연장에선 가끔 환호보다 훌쩍임이 먼저 터집니다. 노래 중간에 객석 여기저기서 들리는 조용한 숨소리, 목이 잠기는 소리. 그게 이 공연의 리얼한 반응입니다. 흥행 구조도 이 반대의 법칙을 증명합니다. 김호중 콘서트는 단기 화제성에 기대지 않습니다. 티켓 오픈과 동시에 매진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배경엔 반복 관람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 다녀온 관객이 또 갑니다. 공연을 새로운 이벤트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확인으로 소비합니다. 오늘도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로 배신당한 적이 없다는 기억. 그 기억이 다음 티켓팅의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소리 질러서 스트레스를 푸는 공연이 아니라 소리를 맡기고 마음을 정리하는 공연. 이런 공연은 의외로 중독성이 강합니다. 한번 경험하면 다른 공연에 과잉이 피곤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을 마주합니다. 김호중은 트로트를 부르지만 트로트에 자신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성악이라는 뿌리를 놓지 않고 자신의 호흡과 성량과 발성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 노래를 재해석했습니다. 그 결과 익숙한 노래인데도 새롭게 들리는 이상한 경험이 탄생합니다. 관객은 내가 알던 그 노래를 들으면서도 내가 몰랐던 감정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함성은 필요 없어집니다. 함성은 순간의 흥분을 증폭하지만 김호중의 무대는 순간보다 오래 남는 감정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관객은 소리 대신 기억을 챙기게 됩니다. 지금 이 울림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오히려 조용해집니다. 세계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가 김호중을 위해 곡을 선물했다는 이야기가 던지는 의미도 여기에 닿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제거리가 아닙니다. 소리가 특정 장르나 시장에 갇히지 않는다는 상징입니다. 김호중은 트로트 가수이면서 동시에 성악가의 언어를 이해하는 드문 존재입니다. 이중성은 공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한 곡은 극장처럼 울리고 다음 곡은 오래된 라디오처럼 다가옵니다. 관객은 그 폭의 변화에 끌려가고 그 끌려감 속에서 함성은 줄어듭니다. 소리로 맞서기엔 너무 큰 파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결론은 명확합니다. 김호중 공연이 반대로 가는 이유는 화려함 대신 안정, 과시 대신 책임, 자극 대신 신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관객의 행동을 바꿉니다. 흔들리지 않는 무대 앞에서 관객은 소리 질러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무대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호중 콘서트는 이벤트가 아니라 약속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겠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겠다. 오늘도 소리로 당신을 지켜주겠다. 그 약속이 지켜지는 순간 객석은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진다는 건 재미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몰입의 증거입니다.